추석엔 이동을 자제하고 선물로 대신하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확산을 막자는 취지인데 시민들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충북교육청이 초등학교에 한해 적용하던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조치를 2단계로 낮췄습니다. 이로써 다음 주부터 도내 모든 학교에서 사실상 등교 수업이 가능해졌습니다. 한반도에 영향을 준 태풍 4개 가운데 3개가 최근 열흘 동안 발생했습니다. 가을철에도 태풍 발생 가능성이 큰 만큼 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해야겠습니다. 후반기 11대 도의회에 악재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박재환 도의원의 사퇴에 이어 이수환 의원은 당원 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이번 추석엔 이동하지 말고 선물로 대신하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김영란법 상한에까지 올려 농민들의 시름도 덜어주자는 취지인데요. 그런데 반사이익을 보는 곳도 있겠지만 벌써부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진기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첫 추석 명절. 온 가족이 모이고 부모님 찾아뵙는 풍경은 부담스러운 일이 됐습니다. 함께 만나기보다 정성스러운 선물로 대신하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부모님이 괜찮으시다면 전화 드리고 양해를 구하고 선물을 드리는 쪽으로 마트도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는 이제 젊은 세대니까 온라인으로도 많이 보고 있고요. 당정은 추석 명절이 재확산의 위기가 될 수 있다며 이동하지 말고 대신 추석 선물을 보내자고 제안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도 이번 추석에 한해 농축수산 선물의 상한액을 현재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이런 분위기에 힘입어 추석 선물 세트 사전 주문을 받는 충북의 대형마트는 예년보다 주문량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최근 김영란법에서 농축수산물 관련 선물 상한액을 일시적으로 상향 조정한 상태라 앞으로 농축수산물 관련 선물 세트 판매량이 늘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전통시장입니다. 전통시장 상인들은 가족들이 모이지 않으면 차례상 준비도 줄어들 거라며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차례도 많이 좀 줄이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도 있고 해서 계획 자체를 좀 줄여서 잡아야 되지 않을까. 선물 상한가를 올려도 대형마트처럼 선물 세트와 온라인 배달 등의 시스템이 잘 갖춰지지 않은 전통시장에선 소용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순수하게 오프 시장이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비대면 하라, 온라인으로 가라 하면 아직 전통시장은 온라인에 대한 부분을 대체할 수 있는 부분이 없거든요. 선물로 마음을 전하면서 감염고리를 끊자는 취지는 좋지만 어느 때보다 힘든 명절을 맞게 될 소상공인들에 대한 대책도 절실합니다. CJB 뉴스 진기훈입니다. 코로나 여파로 대부분의 학생들이 장기간 원격 수업을 받으면서 학력 격차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초등학생은 1학기 때도 학교 가는 날이 드물었고 2학기엔 20학급 이상은 아직 첫 등교조차 못하고 있는데 이런 현실을 고려해 다음 주부터 등교 수업이 허용됐습니다. 김기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충청북도 교육청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따른 학사 운영 방침을 20일까지 연장하고 초등학교에 한해 적용하던 3단계 조치도 2단계로 낮췄습니다. 60명이 초과하는 유치원과 초중학교는 밀집도 3분의 1을 유지해야 하고 고등학교는 3분의 2 밀집도가 원칙입니다. 60명을 초과하면서 20학급 이상의 초등학교는 전면 원격 수업이 원칙이었지만 밀집도 3분의 1을 유지하면 등교 수업이 가능한데 도내 초등학교 75곳이 대상입니다. 또한 60명 이하는 학교 자체 결정에 따라 매일 전교생 등교도 허용됩니다. 바뀐 등교 지침은 다음 주 월요일부터 적용됩니다. 이번 조치로 사실상 도내 모든 학교에서 등교 수업이 가능해진 겁니다. 코로나 장기화로 학력 수준과 격차가 벌어지고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도 필요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충북교육청은 등교를 하더라도 원격 수업이 병행되는 만큼 학생들의 자기주도 학습력을 키우기 위한 교육 자료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쌍방향 수업을 좀 늘리기 위해서 좀 여러 가지 교사 학생들에 대한 지원을 좀 하려고 하고 있고요. 정서적 그리고 인지적 그런 지원이 함께 좀 지원될 수 있도록. 자기주도 학습과 원격 수업 맞춤형 교육 자료는 이르면 이달 말 보급할 예정입니다. CJB 뉴스 김기수입니다.
음성에서 코로나19 확진자 2명이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음성에 거주하는 카자흐스탄 국적의 20대 A씨는 어제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뒤 진단 검사 결과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또 경기도 이천에서 인근 음성으로 와 검사를 받은 80대 B씨가 양성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로써 충북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145명으로 늘었습니다. 충청북도의회가 후반기 들어서도 바람잘 날이 없습니다. 중도 사퇴 의사를 밝힌 박재환 도의원은 역대 최단기 의원이란 불명예를 안게 됐고, 불법 축사 문제로 물의를 빚었던 이수환 도의원은 당원 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구준회 기자입니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온 박재환 도의원의 불명예 사퇴가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충청북도의회는 박 의원이 낸 사직 안건을 16일 열리는 385회 임시회에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박 의원의 임기는 5개월 하루로 최단기 도의원이란 불명예를 안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박 의원은 임기 동안 단 4차례 회기를 경험하는 데 그쳤습니다. 내년 4월 재선거가 치러질 경우 보훈군 유권자들은 4년간 3번이나 도의원을 뽑아야 하는 전례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박 의원은 의원직 사퇴서 제출과 관련해 공개적인 입장 표명을 유보했지만 이런 상황을 초래한 것에 대해 책임을 인정한다고 말했습니다. 도민 여러분들한테 죄송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 같이 노력을 해야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중징계자가 나왔습니다. 당사자는 지난해 축사와 상가 불법 증개축으로 물의를 빚었던 이수환 도의원으로 당원 자격 정지 2년의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이 의원은 부당하다며 민주당 중앙당 윤리심판원에 재심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전반기에만 의원 3명이 불명예 퇴진한 11대 도의회가 후반기 들어서도 끊이지 않은 악재로 도민들의 우려를 키우고 있습니다. CJB 뉴스 구준혜입니다. 지난 열흘 동안 태풍 3개가 한반도로 덮쳤습니다. 태풍의 중심이 충북을 비껴가긴 했어도 언제라도 가을 태풍이 발생할 수가 있어 긴장을 놓을 수 없습니다. 박지영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10호 태풍 하이선이 지나간 뒤 언제 그랬냐는 듯 파란 가을 하늘이 드러났습니다. 당초 한반도 한가운데를 관통할 것으로 예보됐지만 방향을 틀어 동해안을 따라 북상했습니다. 올해 발생한 태풍은 모두 10개. 한반도에 영향을 준 태풍 4개 가운데 3개가 최근 열흘 동안 발생했습니다. 3개의 태풍이 연속적으로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친 것은 지난 2012년과 2019년 그리고 올해로 3번째입니다. 다만 3개 모두 매우 강하게 발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평년보다 북태평양 고기압이 넓게 확장하면서 지난 7월에는 단 1개의 태풍도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는데 8월 중순부터 고기압의 중심이 밀려나면서 한반도로 향하는 태풍의 길목이 열린 겁니다. 지구온난화로 바닷물의 온도가 높아지면서 태풍이 자주 발생하고 세력이 커지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가을철 우리나라에 또 다른 태풍이 찾아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현재 태평양상에서 태풍이 발생할 수 있는 지구는 없지만 평년적으로 9월부터 11월 사이 10.8개의 태풍이 발생하고 이 중 0.8개가 영향을 줍니다. 따라서 계속해서 태풍에 대한 관심과 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유례 없이 길었던 장마가 끝난 후 한숨 돌릴 새도 없이 태풍 3개가 연이어 찾아오면서 채소값이 폭등하는 등 추석 물가도 비상입니다. 다행히 오후부터 시작된 비가 그치고 나면 내일부터 당분간 비 소식은 없을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CJB 뉴스 박지영입니다. 용담댐 과다방류로 피해를 입은 영동, 옥천, 무주, 금산 등 하류 지역 4개군이 민간 피해 배상 소송을 지원합니다. 4개군은 민간 조직인 용담댐 피해지역 주민대책위원회가 실시하는 민간 피해 조사를 행정적으로 지원할 방침입니다. 지난달 8일 4개군 11개 면에서는 용담댐 과다방류로 204채의 주택이 침수되고 745헥타르의 농경지가 물에 잠기는 등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요즘 레저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면서 뒤편에 자전거, 캐리어 등을 달고 다니는 차량들이 늘고 있는데요. 이 캐리어에 보조 번호판을 달지 않으면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물 수도 있습니다. 조용관 기자입니다. 캠핑을 즐기는 오유환 씨는 차량 뒤편에 자전거를 싣고 다닐 수 있는 캐리어를 설치했습니다. 캐리어에는 외부 장치용 번호판을 추가로 부착했습니다. 최근에 와서 이제 주위에 단속을 당하고 있다고 그래서 번호판을 달아야 된다고 얘기를 최근에 와서 들었죠. 지난 2013년 자동차 관리법 시행 규칙이 시행되면서 자전거 캐리어 등 외부 장치를 설치하게 되면 보조 번호판을 추가로 부착해야 합니다. 캐리어가 번호판을 가려 차량이 범죄 악용 시 추적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를 어겨 단속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실제로 시민들의 블랙박스 신고나 경찰의 단속에 의한 적발 건수는 본격적인 단속이 시작된 지난해 8건, 올해 들어서도 8건이 적발됐습니다. 8,000원짜리 보조 번호판을 달지 않아 50만 원에서 적발 횟수에 따라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고 있습니다. 레저 인구가 늘면서 그 자동차 운반용 캐리어도 많이 증감에 따라 이런 규정을 잘 몰라가지고 그 단속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또 일부 캐리어는 보조 번호판을 달 수 없는 구조로 돼 있어 이에 대한 개선도 시급해 보입니다. CJB 뉴스 조용광입니다. 영동군 소상공인연합회는 충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2차 국가재난지원금을 신속히 집행하라고 정부와 정치권에 촉구했습니다. 연합회는 성명서에서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소상공인들은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고 있다며 임대료 지원 등의 실질적인 피해 보상과 신속한 재난지원금 지급 등을 요구했습니다.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음성군은 수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재난지원금 3억 3,800만 원을 선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음성군은 신속한 피해 복구와 주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전파 주택에는 1,600만 원, 반파 주택에는 800만 원, 침수 주택에는 200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군비로 우선 지급했습니다. 청주시가 지역사랑 상품권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청주페이 사용 가능 점포에 대한 가맹점 등록을 받습니다. 그동안 청주페이는 별도의 가맹점 등록 없이 일반 카드처럼 사용할 수 있었지만 관련 법 시행에 따라 등록 점포가 아니면 다음 달 5일부터는 결제가 제한되거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제천에 있는 코레일 충북본부를 대전으로 통폐합하려는 코레일 방침에 대해 충청북도가 공식 반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이시정 지사는 오늘 코레일이 광주 전남본부를 광주에서 순천으로, 대구 경북본부는 대구에서 영주로 통합하면서 유독 충북본부만 국가균형발전 흐름에 역행하고 있다며 대전 충청본부를 제천으로 통합하든지 아니면 충북본부를 존치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엄태영 의원과 제천시의회도 성명을 통해 명분도 실리도 없는 충북본부 통폐합 결정은 제천 시민의 원망과 분노에 직면할 것이라며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보은군 산회면에 사는 93살 서재원 할아버지가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다며 직접 만든 장수지팡이 1,000개를 대한노인회 충북연합회에 기증했습니다. 서 할아버지는 지난 2015년부터 장수지팡이를 만들어 기증하기 시작해 지금까지 4,700여 개를 기증했습니다. 대한노인회 충북연합회는 할아버지에게 감사패를 전달했습니다. 55회 전국 기능경기대회에 출전하는 충북 선수단이 충북도청 지사 집무실에서 출정 신고식을 가졌습니다. 선수 대표단은 충북기능경기위원회 위원장인 이시종 도지사로부터 선수단기를 건네받고 선전을 다짐했습니다. 대회 6위를 목표로 한 충북은 14일부터 8일간 전북 군산에서 열리는 55회 전국기능경기대회에 35개 직종, 96명의 선수가 출전합니다. 충청북도 교육청은 내년도 공립유치원과 초등학교, 특수학교 교사 177명을 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사전 예고한 선발 예정 인원보다 17명 늘어난 숫자로 유치원 15명, 초등 75명과 특수학교 교사 87명입니다. 온라인 채용 시스템을 통해 원서를 접수받고 최종 합격자는 내년. 이상으로 CJB 8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